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은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확률로 내 계좌에 50% 100%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꼭 여러분들께서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모두가 매도하는 하락시장, 조용히 저가에서 외국인이 쓸어담는 진짜 메타버스 탑3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굉장히 큰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급락세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는 좋은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보통 외국인들은 보통 매도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메타버스 업종 중에서 몇몇 종목들의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재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22년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실적과 함께 지금 실적 성장과 함께 성장주로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제대로 분석해봐야겠죠.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하나 따왔습니다. 바로 2022년도 메타버스 하드웨어 붐이 예상된다는 기사고요. 그 내용의 하나를 따오면 삼성은 메타버스가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확고한 미래 트렌드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시대를 즐길 수 있게 가상의 세계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즐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은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하는 건데 이런 가상의 세계와 연결해주는 기기들, 전자기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삼성이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람과 이 메타버스 시장을 연결해주는 전자기기를 많이 살 것이라고 예상한 삼성이 미래 먹거리다, 트렌드다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들 중에서도 메타버스 삼성전자는 AR 주도권을 노린다라고 합니다. 물론 AR, VR 전부 다 하긴 하지만 AR을 노린다고 합니다. 일단 A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큰 차이가 있어요. AR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하고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안경에 있는 정보들 이게 AR이에요. 보통 우리가 과거에 뭐 이런 게임도 있었죠. 포켓몬고라고 해서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화면에다가 지금 컨텐츠를 하나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게 보통 AR이라고 합니다. VR 같은 경우에는 VR 헤드셋 혹은 X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디스플레이로 꽉 차 있어서 지금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화면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XR, VR 헤드셋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삼성전자는 AR 주도권을 노린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AR, VR이 아닌 AR 글래스일까? AR 기술에 집중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VR 헤드셋과 AR 글래스 전부 다 준비 중인데 VR 헤드셋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극복하기 힘든 단점이 OLED, LCD에서 나오는 발열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VR, AR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모두 어떠한 컨텐츠 게임을 즐길 때에도 물론 사용하겠지만 재택근무, 일을 할 때 사용할 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택근무를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일하죠? 우리 뭐 한두 시간 띡 일하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꼴을 여러분 사장들이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우리 계속해서 적어도 최소 못해도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우리가 업무를 봐야 됩니다. 못해도. 뭐 8시간 동안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집중해서 어떠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발열이 심해서 디스플레이 기기가 망가지거나 이것을 고칠 수 없게고 사용이 느려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당장에 직접 산업에 당장 적용하기 쉬운 것이 바로 뭐다?
A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 전면이 디스플레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화면에 OLED, LCD 전면에 디스플레이 화면이면 여러분들께서 발열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께 요즘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지금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양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 중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열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바로 AR 글라스가 굉장히 유리하다. AR 기술이 적용하기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전장 부품에 연결되어서 현실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전장 사업 부분에 뛰어들기 위해서 미국의 전장 산업 부분 하만이라는 기업을 9조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9억이 아니면 9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뭐 아래 그래 그 발열 나오는 거 이해하겠다. 근데 갑자기 자동차 얘기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뒤에 내용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전장 사업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사업부는 지난해 독일 폭스바겐과 자동차 반도체 공급을 계약을 맺고 2021년 초부터 시스템 반도체 제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글로벌 선도 전기차 업체의 차세대 전기 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따냈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자 계열사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전장 사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했고 2017년 미국 전장 기업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AI랑 이어지냐? 여러분들 요즘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전장 사업 부분에 핵심 이게 기술력들 중에 다양한 기술력이 있겠지만 이러한 기술력을 결국 사람에게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맞아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것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HUD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이게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최초로 적용하기 시작한 게 원래는 이게 어디에 처음에 적용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우리 항공기 그러니까 항공기뿐 이렇게 비행기들의 이런 지금 현재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런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바로 BMW,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독 3사 중에 하나인 BMW가 자동차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자동차에 최근에 이렇게 간단한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다음 앞에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앞에 자동차는 있는지 오른쪽 왼쪽에 자동차 있는지 구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속도가 얼마나 되고 제한 속도가 몇 킬로인지 우리가 직접 밑으로 내려보면서 계기판을 내려보지 않아도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 전장 사업 부분, 이 자동차에 더욱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어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떤 발전까지 일어날 수 있냐면 그 이외에 간단한 정보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상황의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동 경로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정확히 이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구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화면에 나타내 주기 위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사람들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AR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R 글라스하고 굉장히 겹치는 기술인데요. 바로 뭐냐면 핵심 기술을 보겠습니다. 도파관 기술이하고 아이 트래킹하고 공각 매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도파관 기술은요. 도파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눈에 빛을 투사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도파관 기술이 핵심인데 이 도파관 방식이란 앞으로 유리판 가장자리에 빛을 쏟고 반사해서 사용자에게 3D 홀로그램을 전달해주는 기술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해는 안 돼 쉽게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런 글라스를 쓰잖아요. 그죠? 쓰는데 화면에 있는 우리가 직접 공간에 우리 내 손 안에 무언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런 데이터들을 눈앞에 안경 유리에 띄워주는 기술이 바로 이 도파원 기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빛의 반사에 대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유리에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트래킹입니다. 아이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시선을 따라
홀로그램을 조정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나중에는 자동차에 탔을 때에도 오른쪽 왼쪽 뒤를 보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혹은 뭐 이런 안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이트키 눈을 추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공간 매핑입니다. 공간 우리 여러분들 이게 발음이 힘드네요. 오타 하나 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간 매핑이 물리적 환경을 원활하게 매핑해서 어디서나 디지털 콘텐츠 개체 또는 표면에 고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다양한 센서나 뭐 카메라 등을 통해서 이 물건, 이 의자 같이 생긴 거죠. 의자 이거 회의실 같이 생겼잖아요. 위에 있는 것은 뭐 형광등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오른쪽, 왼쪽, 위쪽 벽면이겠죠. 이러한 벽면이 거리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감으로 거리감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스캔을 한번 해놔야 우리가 AR 글라스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화면에 띄우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뭐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에서 포켓몬고에서도 땅을 인식해서 물건이 떨어지더라도 땅 위에 포켓몬이 나타나더라도 땅 위에만 나타나요. 갑자기 막 공중에 나타나는 건 없어요. 땅 위에 포켓몬이 등장하고 땅 위에 우리가 원하는 디스플레이 그 컨텐츠들이 등장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핑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다. 근데 이런 핵심 기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삼성전자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장이 출시하기에는 부족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출시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AR 출시 협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기존의 홀로그램 2라는 AR 글라스를 이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상용화를 통해서 엄청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품은 아니에요. 사실상 이건 뭐 일부 지금 현재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 배우는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를 원하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에 사용하는 사람들 일에 접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거 뭐 사실상 제대로 된 컨텐츠도 없어서 그런 일부 사람들만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 이 제품을 출시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홀로렌즈2의 제품을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통한 양산 제품 출시가 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의 스마트 글라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21일 국립전파연구원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릴루미노 글라스에 대한 이게 그 AR 글라스예요. 방송통신 기자재 전파 인증을 최근에 획득했다. 전파 인증을 언제 합니까? 핸드폰을 새로 출시하기 이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출시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MS와 협업하는 프로젝트 홀로렌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3년까지 진행되며 이르면 2024년까지 결과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4년도까지는 이건 상용화 기대감이고요. 상용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뭐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보급받기까지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 상용화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까지는 이렇게 24년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박람회들에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파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전파 인증을 내놓고 이런 전시에 이러한 제품들을 출시할 거다. 양산까지는 아니겠지만 테스트 상품들은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랠리의 탑3 키워드는 무엇이냐? 탑3 종목을 뽑기 위한 키워드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글래스 마이크로 OLED가 주도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OLED 관련 종목들을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제가 실제 그래서 저번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죠? 최근에 그 급락장 오기 전까지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그죠? 제시해드리고 나서만 해도 이 큰 종목이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볼 게 아닙니다. 바로 아래에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밌죠? 이 카메라 모듈이
더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우리가 이 카메라 모듈이 왜 필요하냐?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다양한 기술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아이 트래킹 기술에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위한 카메라가 달리겠고요. 공간 매핑, 앞에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캔하기 위해서도 이런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모듈이 필요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께서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런 카메라가 이런 이 AR 글라스에만 들어가도 좋은데 전장 제품에는 더욱더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최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메라를 제대로 인공지능을 분석하는 거였죠. 전장 부품에서도 매출이 잘 나고 AR 글라스에서도 매출이 잘 나면서 실적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북 첫 가상공상 강단에 AR 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페이스북도 뛰어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인데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우리 모두가 뭐 재밌는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바로 사용할 일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재택 공간은 좀 다르죠. 기업이 사람들 출근하게 하기 시키지 않고 코로나에 안 걸릴 가능성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뭐 이해를 안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AR 글라스가 제대로 발전하고 나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사람들과 지금 공간에 있는 이 똑같은 공간, 똑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똑같은 공간에서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듯한 지금 현재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다 홀로그램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지금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이 현재 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관련된 종목들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 주목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카메라 모듈을 만들면서도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고 삼성전자와도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죠.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다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관련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AR, VR 부품 관련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중요하다. 이 기업이 이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해외에 다양한 기업들과 개업들의 이런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매력적이다라는 설명드렸죠. 그럼 이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뽑아볼 만한 탑3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죄송한데 너무 좋아요. 애플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확장현실 헤드셋에 내년 하반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타버스 기기의 유가 발광 바이오드와 더불어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한데 고성능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LG이노텍은 애플에 오래전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이다. 까다로운 애플에 딱 기준을 맞춰가지고 고급의 카메라를 납품 중이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애플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VR 기기용 지금 현재 TOF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밌죠? 이미 다음 제품에도 공급이 확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LG이노텍 이러한 기업이 삼성과 광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LG이노텍을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 75%가 삼성 출신. 삼성 스마트폰 부품사 파트론의 매출의 85%가 삼성전자의 납품입니다. 글로벌 부품 공급난과 자율주행 본격화로 인한 전장 부품 시장의 확대로 현대모비스, 만도 등 새로운 거래처 발굴 중이고요. 카메라 모듈이 성장이 계속되면서 2022년도 역대 매출이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센서스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MC넥스입니다. MC넥스 마찬가지죠.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과 사이드미러, 백미러가 전부 다 카메라로 바뀌면서 전장 카메라 납품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이 모바일이 90%, 자동차 10%대 서서히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 현재 비율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거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핸드폰이 잘 팔리고 계속 잘 팔린다고 해서 시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제 때를 타잖아요. 신제품을 발표하면은 매출이 잘 났다가 신제품이 안 나면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매달. 근데 이렇게 다양한 매출처가 생기게 되면 매출의 안정화가 이룰 수 있겠죠. 게다가 전체 시장, 전부 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매출의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022년도 CES에서 이번 연도에서 이미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애초에 이렇게 매출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 미래 기술에까지 투자하면서 하나의 기대감이 더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썸네일 뭐였죠? 이름 뭐였죠? 제목 뭐였죠? 하락장의 왜군이 담는지 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이요. 특히나 담지 않고 많이 매도를 안 하면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좀 아쉽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고 매도 지금 현재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 중이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하락세가 좀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보셨듯이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조정받고 나면 아래서 다시 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LG 이노텍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LG 이노텍보다 더 지금 현재 최근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MC넥스하고 파트론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MC넥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MC넥스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하락장 이틀 동안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볼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죠? 오히려 매수해주더라.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 지금 좋은 실적 기대감에 쭉 올라서다가 시장이 급락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담아준다? 떨어져준다? 담아준다? 여러분께 60일 이평선 부분까지 여러분이 떨어져주면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파트론까지 보겠습니다. 파트론 볼까요?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죠? 최근 하락장입니다. 지금 하락장이 조정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떨어진 종목들은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가장 강력하게 매수해주는 모습들, 고가에서 조정받을 때 쓸어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통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제일 빠르게 나오는 특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탄탄해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사고 팔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종목을 편입해 놓고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반기 반등뿐만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시켜주는 종목들,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여러분께 설명드릴 점은 뭐냐면 이 기업들은요, 앞으로 2021년도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자, 최대 실적이 기록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파트론 그래 얼추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네. 뭐 MC넥스 뭐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네. 그런데 뭐 LG 이노텍 이거 너무 고가 아니냐, 이거 너무 고가 아니야, 이거 저평가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면요, 주가가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과정을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장 주식들, 이렇게 잘 올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시켜주는 종목들은요, 매년 꾸준히 우상향을 시켜주는 종목들은 공통점은 뭐냐면 꾸준히 매출 실적이 잘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보통 주식은요, 이슈에 상승하고 조정받았다가 저가에선 실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이슈에 상승하고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을 받지만 일정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구간을 분명히 만들어줘요. 뭐 이탈하지 않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저가가 높아지는 것을 바로 실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적이 성장해야지 이런 저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슈의 재료에 올랐다가 기대감이 꺼지더라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버텨주면서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LG이노텍, MCX, 파트론 전부 다 최대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완전 최고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박스권 최저점 9,000원짜리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주워 담아 놓으면 외국인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 되겠다라는 설명 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실적 성장이 나오면 저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구간을 디디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곧 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저점인 거라고. 지금 시장 빠지면서 조정받을 때가 저평가 자리라고요. 이런 자리를 매수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다만 시장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담으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여유를 두시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여유를 두시고 천천히 매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도대체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사느냐. 언제 매수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매수할지 몰라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제 매수하는지를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드리는 것 첫 번째, 당일 급등 추천주. 빠른 속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황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자료집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당일 급등 추천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제일 중요한 게 시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똑똑하셔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외 시장에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여러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러한 정보를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심플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나오게 됩니다. 검색해 볼게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해 보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그냥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되고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재진 그냥 검색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화면에 나오네요.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니까요. 여러분께서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고민하지 않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서 볼까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등 추천주, 당일 시장 상한가 분석, 이게 시장 시황 분석 올려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급등 포청주 포착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 정리집들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급등 추천주들 말 그대로 급등 추천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하나씩 볼까요? 동진세미캠 몇 퍼센트 급등했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제시해드리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됐죠? 종목이 단기간에 15% 급등하게 됩니다. 좋죠? 15% 정도의 급등세 나왔고요.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나서 종목 자체가 어떻게 됐죠? 다음날 시가 기준에서 대략 좀 9%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충분히 수익 챙기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추천해드렸던 종목 비트나인 같은 종목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추천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매수했으면 여러분께 당일 수익도 가능하고 지금 쭉 끌고 가셨으면 60%가량의 급등세가 가능한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동신건설 추천해드렸죠. 다음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추천 이후에 몇 퍼센트 갔죠? 27% 급등합니다. 물론
이런 종목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을 하다가도 손실 종목도 있고 손절 치는 종목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좀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도 있어요. 주식시장의 100% 확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확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실제 요즘 주식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이렇게 좀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7월달, 8월달 오히려 빠지면서 개판을 쳤고요. 하락장 증시고요. 그나마 나은 코스닥 증시도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증시였는데 이런 증시에서 여러분들께 몇 퍼센트 확률? 85%의 확률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만으로 계좌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수익 다 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60% 올라갔는데 60% 수익 어떻게 다 봅니까?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한 2에서 3% 단기 수익만 챙겨도 충분히 주식시장 이런 힘든 시장 급락장 시장 속에서도 힘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내 계좌가 바뀌지않아도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에 꼭 꾸준한 관심을 두면서 재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들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이 시황만 보셨어도 여러분들이 거의 솔직히 들어온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1월 5일부터 올려드린 걸 보겠습니다. 장시작전 시황이고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시장이 나올 겁니다. 매매를 자제하시고 좋은 종목들은 저가에서 노려보신 거 좋다라는 내용 보이세요? 그죠? 이미 지지부진한 시장이 나올 거라는 걸 장시작 전부터 여러분들께 어제 아침 장시작 전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 올 거라는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조심하면 되겠죠. 물려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의 손실을 피할 수는 없어도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을 볼 일은 없어지셨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시황에 대한 정보,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에 대한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황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 이재진의 상한가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포착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관련 종목들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라고 검색하면 일자리 관련 종목 쭉 나오거든요. 정책 관련 종목 궁금하신 거 지금 이슈와 함께 간단한 설명과 함께 관련 종목 쭉 나열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보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통 의심하세요. 뭐 어떤 의심하냐? 보통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그 좋은 거 너나 하지 왜 공개하냐? 너나 하지. 너나 해. 좋은 종목 추천해줘? 85% 확률? 비트나 이런 거 추천했어? 이런 거 너나 하지 왜 이런 거 무료로 주느냐? 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이러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예요. 유튜브 찍으면 고정적으로 고정 수입 들어오죠. 그죠? 광고 수익.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직접 도와드리고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도 또한 고정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교수급으로 우리가 어떠한 업의 전문가급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흐름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전문 지식보다는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고 관련 종목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나태한 사람들은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죠?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서 공략한 종목은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가 자만하게 돼요. 자만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손실을 줍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자만하고 한 번 방심하는 순간 바로 손실을 주게 돼요. 그런 만큼 정직한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저는 굉장히 나태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성실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태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태한 성격을 이겨내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스스로 개인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늘어나고 확률도 높아지고 제가 다음 종목 놓치더라도 다음 종목도 찍을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총적으로 다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득. 근데 기왕 하는 거, 여러분들께 기왕 올려드린 거, 굳이 따지자면 기왕 올려드린 거 보기 좋게 올려드리자. 여러분들께 쉽게 보기 좋게 어려우신 내용도 쉽게 어렵지 않게 해석해서 올려드리자. 라는 생각에서 시황글 내용들 뉴스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왕하는 거 재미를 그래도 좀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면요 반토막도 못해요. 여러분들 한 종목 수익 보고 한 종목 손실 보고 한 종목 수익 보고 한 종목 수익 50% 확률이라는 애도 다행이에요. 근데 정말 최소 기본적인 것만 봐도 85% 승률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최고의 종목을 찍어드리진 못하지만 확률 높은 종목을 찍어드리면서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흥미가 여러분들께서 남아있을 수 있게 초보자들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쁘셔서 종목을 못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인적인 승률을 늘려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보기 좋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공개하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뭐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뭐 해킹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에 여러분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다시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